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서랍 열어보면 이런 광경 보신 적 있나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아연 아니, 이게 뭐예요? 약국이에요. 집이에요. 잠깐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물과 함께 삼키고 있는 그 알약들 정말로 효과 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뭔가는 하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감만 느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완전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약 5개, 점심 후에 알약 3개, 저녁에 또 알약 2개, 하루에 10개씩 먹으면서도 여전히 피곤했고, 여전히 짜증났고, 여전히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끼던 그 끔찍한 피로감 사라졌어요. 둘째, 이유 없이 울컥하고 짜증나던 감정 기복 90% 줄었어요. 셋째, 그동안 비타민에 쓰던 월 20만 원, 이제 5만 원으로 충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바로 호르몬이었습니다. 아, 진짜 바보 같았어요. 완전 바보.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비타민 넣으면 에너지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몸은 호르몬이라는 놀라운 지휘자가 모든 걸 조절하고 있어요. 에너지도, 감정도, 수면도, 심지어 체중까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나요? 지휘자는 무시하고 악기만 계속 바꿔왔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78%가 호르몬 불균형을 보였다고 해요. 비타민 부족은 단 12%였고요. 여러분 댓글 보면 진짜 웃기면서도 안타까워요. 저 비타민 40개 넘게 먹어요. 하루에 8만 원치 영양제.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종비, 비디, 오메가, 마그네슘, 철분, 칼슘 그래도 몸이 별로예요. 유유. 여러분, 이거 완전 비타민 중독 상태예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완전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요. 비타민은 말 그대로 보조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조제를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바로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피부가 윤기나고 활기차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늘 지쳐 보이고 얼굴이 누렇게 뜰까요? 왜 어떤 사람은 밤 12시에 자도 아침에 개운한데 어떤 사람은 밤 10시에 자도 아침에 좀비 같을까요? 정답 호르몬 차이예요. 특히 여성분들 생리 전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시잖아요? 아, 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갑자기 초콜릿이 이렇게 당기지? 얼굴이 왜 이렇게 붓지? 이거 다 호르몬 파티 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했나요? 피곤하네. 비타민 B 먹어야지. 우울하네. 비타민 D. 늘려야지 살 안 빠지네. 카르니틴 먹어야지. 아니에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년 전 저는 완전 비타민 콜렉터였어요. 집에 영양제가 30개 넘게 있었어요. 진짜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약 먹는 게 식사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피곤해 죽겠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살은 왜 안 빠지고 계속 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혹시 호르몬 검사해봤어? 호르몬, 그게 뭔데? 완전 무지했어요. 호르몬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갑상선 호르몬이 완전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딱 2주 만에요. 2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전에는 알람을 5번씩 밀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도 졸음이 안 와요. 전에는 오후 2시만 되면 완전 식물인간이었는데, 그리고 가자. 놀라운 건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먹었는데도 일주일 만에 2kg가 빠졌어요. 이거 무슨 마법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었던 거예요. 호르몬이 정상화되니까 신진대사가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동안 아무리 비타민을 먹어도 소용없었는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고장났는데 기름만 계속 넣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아무리 좋은 걸로 바꿔도 엔진이 고장나면 차는 안 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이라는 엔진이 고장났는데 비타민이라는 기름만 넣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 호르몬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내 호르몬은 괜찮은 건가?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호르몬 이상 신호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오후만 되면 극도로 피곤해져요. 세 번째, 이유 없이 짜증이 많이 나요. 네 번째, 살이 잘 안 빠져요. 특히 뱃살이요. 다섯 번째,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여섯 번째, 기분이 자주 우울해져요. 일곱 번째,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여덟 번째, 피부가 거칠어졌어요. 아홉 번째, 생리가 불규칙해요. 여성분들 열 번째, 성욕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되시면요. 99% 확률로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요. 나 8개나 해당되는데. 그럼 당장 병원 가세요. 진짜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호르몬을 검사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무작정 병원 가서 호르몬 검사해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의사도 당황해요. 호르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5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도 특 중요한 빅3 호르몬이 있어요. 첫 번째, 갑상선 호르몬.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해요. 이게 부족하면 뭘 해도 피곤하고 살도 안 빠져요. 두 번째, 성호르몬.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의욕도 없고 우울하고 성욕도 떨어져요.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 불면증에 걸리고 살도 계속 쪄요. 이 세 개만 제대로 검사받고 관리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함정이 있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에 있네요. 그런데 잠깐, 정상 범위라는 게 정말 정상일까요? 이게 진짜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 정상 범위가 0.5에서 4.5라고 해봐요. 여러분이 1.0이 나왔어요. 의사는 정상이에요.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낮은 거예요.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최적 범위는 따로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2.0에서 3.4 사이가 가장 좋아요. 3.0이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정상이니까 괜찮다 하고 넘어가면 평생 피곤하게 살아야 해요. 실제로 제가 처음 검사 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0.8이 나왔는데 의사가 정상이에요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바닥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의사는 이거 완전 낫네요. 치료 받으셔야 해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사도 사람이에요. 모든 의사가 호르몬 전문가는 아니에요. 특히 동네 내과에서는 호르몬 치료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분비내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능의학 전문의도 좋아요. 이분들은 호르몬 최적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검사할 때도 중요해요. 갑상선만 검사하지 말고요. TSH, T3, T4, 역 T3 이렇게 4개를 다 검사해야 해요. 성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은 총 테스토스테론, 유리테스토스테론, S 이렇게 3개.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3개 그리고 코르티솔은 아침에 측정해야 정확해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의사가 이 환자 좀 아는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검사받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왜 낮은지를 알아야 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낮은 이유는 다양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영양 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다른 호르몬 생산이 방해받아요. 특히 성호르몬이 가장 먼저 타격받아요. 몸이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야 번식은 나중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성욕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져요. 2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이에요. 우리가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호르몬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이 자야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요. 3번째 원인은 잘못된 다이어트예요. 특히 여성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을 하면 호르몬이 완전히 망가져요. 몸이 지금 기근 상태구나 생존 모드 켜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도 뚝 떨어지고 성호르몬도 뚝 떨어져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 할수록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개월 동안 하루에 800칼로리만 먹으면서 운동을 2시간씩 했어요. 처음엔 살이 빠졌는데 3개월 후부터는 전혀 안 빠지더래요. 오히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쪘대요.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거의 0에 가까웠어요. 몸이 완전히 절약 모드로 들어간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봤자 소용없어. 호르몬부터 회복시켜야 해요. 4번째 원인은 환경 호르몬이에요. 이건 진짜 무서워요. 플라스틱 용기, 화장품, 세제, 심지어 영수증까지 우리 주변에 환경 호르몬이 넘쳐나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진짜 호르몬인 척 하면서 교란시켜요. 특히 성호르몬에 큰 영향을 줘요.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1970년대 남성들에 비해 지금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이 50%나 낮아졌다고 해요. 충격적이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법들. 첫 번째, 근력 운동이에요. 특히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 좋아요. 이런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확 올라가요.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주 3회 1시간 이내로 하세요. 그보다 많이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역효과예요. 2번째, 간헐적 단식이에요. 18. 방식이 가장 좋아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려줘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조심하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오히려 호르몬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아예 멈출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햇빛 쬐기예요. 아침 햇빛을 15만 쬐어도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사실 호르몬이에요. 비타민이 아니라 이게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발라서 비타민 D가 못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이나 저녁에는 자외선 차단제 없이 15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네 번째, 충분한 지방 섭취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방을 너무 안 먹으면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특히 오메가3이 중요해요.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꼭 드세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은 절대 피하세요. 마가린, 과자, 튀긴 음식 이런 건 호르몬을 망가뜨려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아무리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다 소용없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다른 모든 호르몬을 압도해버려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명상, 요가, 물론 좋죠.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요. 바쁜 현대인이 매일 명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5분 호흡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에 5분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고 4초 참기 이걸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내려가죠. 그리고 감사 일기도 좋아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2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여섯 번째, 수면 환경 개선이에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을 두껍게 치고 LED 불빛도 다 가리세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빛에 민감해요.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요. 그리고 침실 온도는 18에 맞추세요.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못 자요. 핸드폰은 침실에서 완전히 치우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7번째, 냉수 샤워예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찬물에 노출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집중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여줘요. 처음엔 30초부터 시작하세요. 물론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8번째, 사회적 관계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요.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특히 웃는 게 중요해요.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9번째,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와 술은 호르몬의 최대 적이에요. 특히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술 마시고 자는 건 기절하는 거지 잠자는 게 아니에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담배는 더 심각해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호르몬 전달을 방해해요. 금연하면 2주 만에 테스토스테론이 30%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10번째,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은 호르몬 검사를 받으세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호르몬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도 있어요. 40대부터는 테스토스테론이 1년에 1%씩 떨어져요.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비타민보다 호르몬이 먼저다. 그동안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요. 증상만 보고 비타민으로 땜질하려고 했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호르몬이 망가져 있으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호르몬만 제대로 맞춰도 비타민 절반은 필요 없어져요.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호르몬 치료 받고 나서 영양제를 30개에서 5개로 줄였는데도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핸드폰을 침실에서 치우고 내일 아침에는 햇빛을 15분 쬐고 이번 주말에는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호르몬 검사 받는 거예요. 내분비내과 찾아가서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받으세요.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최적 범위인지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왜 이렇게 피곤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더 이상 비타민 알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때예요. 호르몬을 정복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종일 에너지 넘치고 밤에는 깊이 잠들고 이런 삶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몸이 바뀌기 시작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지금 바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호르몬을 돌본다.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호르몬 관리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변화 스토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르몬별 맞춤 식단과 더 구체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